이게 사실은 입법이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. 네. 예, 잘 안 되고 있어요. 근데 그 사이에는 사실 못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라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. 다른 부처청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제도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법률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이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규칙 예를 들면 업무 지침 이런 게 쭉 위계별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규칙이 있겠지만요. 이 모든 건 반드시 법으로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. 그래서 다 법에 의존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법 제도가 완비되지 않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죠.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. 그런데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그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요. 헌법 원리상. 그래서 입법이 안 되더라도 잠정적 조치로 예를 들면 지침을 만들든지 시행령을 대통령령을 만들든지 불령을 규칙으로 불령을 만들든지 아니면 업무 지침 같은 걸로 충분히 일은 할 수 있거든요. 예. 금지되지 않았다면. 예. 다른 부처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좀 권한 행사를 법률의 취지에 맞게 하시면 좋겠어요. 이게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법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지금 대세가 된 것 같아요. 이게 공직사회 전체가 얼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무위원들의 판단에도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요. 법이 없으면 안 하고 싶어.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거나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그 행정은 재량이 본질이잖아요. 자유로움. 물론 한계가 있긴 하죠. 남용하면 안 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을 충분히 발휘하면 좋겠어요. 법이 입법될 때까지 최소한 수개월 또는 몇 년씩 특히 상임위가 야당이라서 안 하고 태업하고 이러면 아예 못 하잖아요. 그럼 그 일을 아예 못 하고 지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? 1년 넘도록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면 좋겠어요. 법제처도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가지고요. 예, 그렇지 않아도 먼저 대통령님 말씀이 있으셔갖고 네. 각 부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저희가 전수조사했습니다. 그래서 전부 다 스크린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나 이렇게 고시 같은 것으로 지침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출연해서 각 부처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각 부처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불수용 이유로 제기하는 게 예산 획득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법률에 의한 정책이나 업무가 아니면 예산 배정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? 그게 아무래도 예산 획득이 어려운 실질적으로는.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것도 법인데 법규잖아요. 예, 마찬가지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거기 법률에 의한 것과 시행령에 의한 것이 같은 법규인데 예산 배정에 차별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데? 네, 차별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발굴했을 때 이제 한계 있는 제한된 그 예산을 아무래도 그 모든 그 새로운 사업에 다 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처도 이 점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어요. 네. 저 법제처장의 말씀이 약간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. 이제 아무래도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국회에서. 법률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걸 늘 이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예산 법률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게 다 일치하면 좋은데 근데 입법으로 세상의 모든 행정을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입법은 큰 소위 말하면 틀을 정하는 거죠.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어떤 긍정적 상황을 위해서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거 이거는 행정의 재량이거든요. 행정의 특성이잖아요. 능동성, 재량성, 그다음에 공정성 뭐라 하더라 내가 잊어버렸는데 일단은 행정행위를 하면 일단 유효하다. 공정성이라고 공정력이라고 그러나요? 공정력 맞습니다. 다 잊어버렸죠. 옛날 시험 본 지 오래돼가지고. 공정력이라고 그러죠. 어쨌든
그 법률에 의한 것만 예산이 편성된다. 이거는 저는 도구마 같습니다. 이거는 행정과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. 그건 칸을 넘어선 얘기 같습니다. 그럼 점검 한번 해보시죠.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국민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법률에 좀 더 규정을 해야 안정성을 꾀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불령 등을 통해서 또 방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런 것을 잘 구분토록 해보겠습니다. 근데 국회 입장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 우리가 입법부에서 하라고 한 거 명시적으로 해도 된다고 한 거 아닌 일을 왜 해?라고 할 수는 있겠죠. 뭐 그 예산 심사권의 범위에 들어가니까. 그러나 원론적으로 입법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은 집행 예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행정이 경직되고 있어요. 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행하게도 사법국가화의 한 경향이라고 봅니다. 결국은 다 법률에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는 해도 된다. 이게 행정의 대원칙인데 법에 없는 거 하면은 직권남용 뭐 이런 걸로 수사하고 감사하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안 한 거예요. 행정의 적극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. 이게 정말로 위험하거든요. 우리가 적극 행정을 권장한다고 무슨 온갖 가지 조치를 한다고는 하면서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과거부터 해오던 일이거나 누가 시킨 거 아니면 절대 안 한다. 나중에 자기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. 이제 이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추격은 가능한데 선도가 불가능합니다. 사례가 없는 거 안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한 거 따라가는 거잖아요.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어? 이렇게 묻잖아요, 우리가요. 왜 그걸 묻습니까? 그게 정당해? 바람직해? 효율적이야? 라고 물어야지. 누가 했어? 해서 뭐 실패 안 했어? 이렇게 하면 1등 못 하잖아요. 우리 총리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. 네, 그 사례가 있는 일을 하면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에 1등을 따라가는 없는 일들을 거죠. 해야 1등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전 세계가 이제는 따라오는 추격자로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뭘 하지? 이렇게 보는 상황이 돼 간다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사례가 없는 거를 새롭게 우리 구상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건 입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행정이 하는 거예요. 좀 더 능동적으로 각 부처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우리가 1등 국가가 됩니다. 네. 2등 국가가 되면 안 되죠. 맞는 말씀이고요. 미국의 경우는 요즘 좀 지나쳐서 문제지만은 행정 특권, 즉 executive privilege라는 이름으로 의회 아닌 이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거기는 뭐 불문법 국가라서 더 그렇죠. 근데 입법 우리가 한계에 좀 안 갇히면 좋겠어요. 그래야 우리가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.